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입니다. 지난주에 인사를 좀 못 드렸었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좀 인사를 못 드리게 됐었습니다.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늘 뭐 주식을 하고 있지만 건강이 최우선이다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프면 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증시 오랜만에 이제 복귀를 했는데 산뜻하게 뭐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증시가 나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과연 우리 시청자분들의 체감 지수는 어땠을까? 여기에서 조금 물음표를 던져본다면 체감지수는 좋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오히려 어제 상당히 양대 지수가 개파락으로 좀 시작을 했었죠. 뭐 당연히 미국 증시에 요즘에 커플링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하락으로 시작했는데 어제는 뭐 2%대 하락이 있었는데 장 초반 중반 막판으로 갈수록 만회를 좀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랫꼬리가 좀 달리고 올라오는 모습. 코스닥 코스피 차트 모습부터 좀 먼저 보실까요? 자, 코스피 차트 모습인데 우리가 좀 보시죠. 연이틀 좋은 모습이긴 한데 어제는 개화락으로 좀 떨어져가지고 아랫꼬리를 달아서 체감지수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나쁘지 않았었는데 뭐 오늘도 이제 회원방송은 아프지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증시 지수는 좋을 겁니다 했는데 오늘은 체감지수가 그렇게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체감지수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저는 이렇게 좀 오늘 시작 풀이를 좀 하고 싶더라고요. 미국 시장을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 시장 지금 현재도 야간 수물 강세입니다. 흐름을 좀 보니까 장중에 기업의 실적 발표를 하지 않고 우선 뭐 번외로 좀 말씀드리면 미국의 S&P 그룹의 80%가 실적이 지금 예상치보다 훨씬 호조를 띠고 있습니다. 상당히 잘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실적이 항상 주식을 볼 때 실적이 우상향되고 잘 나오는 기업을 선정해야 되는데 왜 못 가느냐? 이게 일단 첫 번째 아이러니인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져보니까 회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더 크게 가려고 못 가는 겁니다. 긍정의 마인드고요. 누구신지는 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못 가느냐? 증시의 연동성 관계가 종목에 조금 좌지우지되는 이런 스탠스를 좀 띄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근거가 무엇이냐. 현물지수 차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이건 뭐 30년물 국제수익률이고요. 좀 하나 보시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주식 차트를 좀 보시고 현물지수 모습을 봐야 되는데 어제 이틀 전이죠. 우리나라 시간은 하루 전인데 마이크로소프트 차트 모습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틀 전에 실적 발표를 한 걸 보면 알파벳, 구글의 모회사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대표적으로 이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좋았습니다. 주당 EPS가 2.2불.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상당히 좋은 결과물을 내놨고 어젯밤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종가는 7%, 고가는 7%까지 올라가고요. 종가는 4%대 마감이 됐습니다. 뭐 상당히 많이 올랐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총을 생각하면. 그래서 반도체 파트가 올라가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끌어올리고 국내 시장의 연동성 관계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까지 같이 올라가는 커플링이 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이러니하게 미국 증시를 보게 되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올랐을 때 미국의 현물지수 올랐고요. 선물지수는 어땠을까? 이것도 좀 봐야 되겠죠. 나스닥 차트 모습 좀 보시겠습니다. 올랐습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1일 장대 양봉 모습하고 거의 비슷해요. 윗꼬리가 살짝 달린 모습. 오늘도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국내 증시에는 반도체 커플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저도 여기에 어제 좀 베팅을 한번 해봤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좋으면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 13,000포인트를 저점으로 저가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에 성공을 하고 국내 시장 반도체까지 좀 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아닌 확정 실적이 발표되었고 3분기 연속 매출액이 정말로 휘날레를 펼쳤습니다. 77조가 넘어가는 아주 고매출을 기록했고 영업이익률이 20%인데 주가 못 가요.
삼성전자 참 아이러니하죠. 실적이 안 좋을 거라 그래서 주가 못 가고. 근데 실적 잘 나왔고. 실적이 이제 안 좋을 거라니까 뭐 디램 반도체 고정 가격 고점 찍고 내려온다. 아니 뭐 주가가 항상 뭐 이렇게만 가나요, 시청자분들? 디램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램 익스체인지 이제 DXI 지수를 오늘 또 보고 왔지만 3월까지 올라가다가 살짝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아니 눌림목이요 가겠죠.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부사장 분 이야기를 통하면 5년 동안 들어와 있는 파운드리 수주가 지금보다 8배가 많다. 아주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어요. 근데 주가는 왜 못 가느냐? 뭐 이거는 이제 논외적인 이야기지만 리더 부재를 또 발목 잡는 것 같아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가지고는 경영권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 사장단이 투자 캐파를 능력할 수 있는 건 조단위도 되지 않는다. 결국은 이재용 부회장의 재가가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 같습니다. 제 주관적인 해석이고요. 결국은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은데도 수급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 강력한 뉴스포를 타주면서 모멘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번에 사면이지 않겠나. 제 주관적인 해석을 주식과 정치로 한번 묶어봤습니다. 어찌됐건 다시 돌아와서. 미국 시장이 그러면 오늘 올라가는 요소는 뭐냐? 우리 이제 국내 시장과의 반도체 연동성 관계는 오늘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중에 그럼 오늘 지수가 오른 이유는 뭡니까? 보면 알겠죠. 오늘장 종목 흐름에서 뭐 조선, 철강, 뭐 가치주도 좀 반란이 있었는데 오늘은 올라가는 이유는 메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흐름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전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가 장 끝난 후에 발표했습니다. 장 종료 후에. 그리고 나서 어제 반영이 됐거든요. 이것도 어제 장 종료 후에 발표했어요. 메타를. 이제 페이스북이죠. 전 이름이. 실적 잘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요소가 끌어당기는 요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정학적 리스크는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급망 대란, 봉쇄령이죠. 이거는 베이징 지역까지 지금 확대되고 있는 국면이잖아요. 그러면 개별 종목군들,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지수에 영향을 주는 요소인데 한국 시장까지 커플링이 되지 않고 있다. 그 중에서도 커플링이 되지 않고 있는 요소 중에 반도체 파트가 가장 크다. 이 반도체 파트 중에 커플링이 되지 않고 있는 근본적 요소는 리더 부재라고 본다. 제 해석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딱 해보고요. 그러면 이제 일목하게 요약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중수고요. 그러면 리더 부재가 있는데 반도체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으로 반도체 국면이 리더 부재가 해결되면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여기까지 예측을 좀 해야 되겠죠. 먼저 오늘장 종목 흐름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뭐 이렇게 좀 칭해보고 싶습니다. 건설주의 반란이었다. 오늘 다 좋았어요. 네. 건설주들에 관해서 저도 건설주를 작년에 추천을 많이 했는데 장기 투자 보유 관점에서는 문제가 없다. 전반기에는 대우건설, 후반기에는 GS건설인데 오늘은 뭐 다 좋았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까지.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죠. 자, 대출금리도 올라가고 미분양 사태도 발생되고 건설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글쎄요. 밸류에이션 전문가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실적이 뒷받침되고 분명히 가치주의라는 싼데 실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적도 역시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주요 건설사 오늘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삼성물산이 너무 좋았고요. 그 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 GS건설, 대우건설 모두 좋았습니다. 대우건설을 좀 조사를 해보니까 1분기 매출액이 2조 2,490억. 엄청나죠? 그리고 보니까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전년 동기 이거는 이제 16% 올라간 거고요. 영업이익률이 조금 3.5% 내려갔는데 문제는 당기 순이익이 보니까 1,736억. 당기 순이익이 자, 당순이라고 쓰겠습니다. 17%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시장 측 가이던스를 뛰어만 넘어버리니까 건설주들이 오늘 아주 줄다름질을 쳤습니다. 시장이 오늘 체감지수가 좋지 않은 국면에서 아무래도 건설주에 지금까지 좀 투자 관점으로 끌고 오신 분들은 최근 들어서는 조금 재미를 보셨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매매보다는 매매는 뉴스플로우를 미리 예측하거나 쫓아가면서 사야 되는데 건설주 이런 거는 그렇지 않죠. 늘 말씀드리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악재 요소도 있지만 건설주는 신정부 부동산 정책의
모멘텀을 타지 않겠느냐. 건재자 파트도 마찬가지. 오늘 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죠, 아직은.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죠. 부동산 정책을 보니까 신정부 부동산 정책 수혜 기대감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1기 신도시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제 1기 신도시들이 거의 이제 30년 가까이 돼갑니다. 이제 30년 가까이 돼가니까 우리 뭐 또 부동산 좋아하시는 분들, 저희는 이제 주식을 하지만 뭐 재건축이죠. 재건축 이야기가 오늘 나오더라고요. 재건축 용적률에 관해서 좀 상향을 해주고 규제 완화하겠다. 이게 이제 뉴스플로우입니다. 여기를 공략하신 분들은 이제 어떤 섹터를 공략한 거죠? 신정부 정책 수혜주죠. 잘 하셨어요. 리오프닝을 공략하냐, 신정부 정책 수혜주를 공략하냐, 저점에 있는 반도체, 삼성전자가 일어날 것이라 생각해서 반도체를 잡느냐. 6월에 또 아스코가 있어요. 그럼 5월부터 지금 잡아야 되겠죠. 제약바이오가. 6월 금방 옵니다. 아스코는 3대 이제 암학회 중에 하나죠. 그러면 제약바이오를 할 것이냐. 어떤 것을 하든 간에 내가 어디를 살 거다. 투자 철학을 만든 다음에 들어가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봐요. 대신 이제 신정부 정책 수혜주를 사신 분들이 이거 말고도 뭐 원전도 있겠죠. 원전도 있을 거고 부동산도 있을 거고. 근데 오늘 이제 건설, 건자재 종목들은 실적이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기대치에 부응하지 않았나. 이 외에도 몇 종목 더 보시겠습니다. 뭐 한신공영, 동신건설. 뭐 동신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가덕도 신공항 문제가 있었지만, 자 대우건설도 보시죠. 오늘 대우건설은 뭐 11% 종가 마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GS건설입니다. 오늘 GS건설도 6.5%. 시장을 이끄는 요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 정책이 뭐 신정부가 들어섰을 때 없어질 리 만무하고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부동산 가격을 잡아야 되는 것은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다 정책적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2분기까지 건설사들의 호실적이 이어진다면 제가 봤을 때는 바람은 좀 더 탈 것 같아요. 단지 장기 투자 관점이 어떠냐. 지금입니다. 현재에서. 반대입니다. 지금은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상당히 건자재 수급 확보에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장기 투자는 반대고요. 지금까지 투자를 해오셨다가 가지고 있으신 분들, 단가가 좀 높다면 본전에서 이제 빠져나오는 전략. 단가가 좀 높다면 윤석열 이제 당선인의 신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모멘텀이 나오고 나면 이제 그때 약간 수익권에서 정리하는 이게 낫지 않겠느냐. 지금은 단기매매밖에 되지 않고요. 자, 다음 파트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철강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가치주에 반란이 있었는데 철강 쪽은 뭐 말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중국 쪽에 수혜를 보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안 좋게 이야기하는 쪽은 늘 반덤핑 관세였는데 이 부분은 이제 해결이 됐고 오늘 대한제강 차트 모습입니다. 자리 좋죠. 네. 기술적인 거 근데 필요 없고요. 늘. 뭐 여기 이렇게 간다는 보장도 없고 또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단지 밸류에이션과 실적은 화답을 하는데 철강 종목들도 실적이 우상향되는 모습은 아니에요. 단지 오늘 보니까 이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입니다. CPTPP라고 하는데 저도 뭐 영어 다 못 외웁니다. 그래서 오늘 좀 찾아봤는데 이게 환태평양 보니까 뭐 경제 동반자 MOU 이런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에 가입된 게 아닙니다. 누가 가입이라고 썼는데 가입이 안 됐고요. 가입 신청. 가입 신청해보겠다. 환영한다. 코리아가 들어오면. 그러면 가입 신청할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냐? 철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보니까 이제 공급망 대란이 있지 않습니까? 뭐 중국에서 상당히 패를 잘 썼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중국 쪽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이 괜히 봉쇄를 하진 않았겠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뭔가 중국 자국 내 이득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봉쇄령을 하고 있겠죠. 뭐 시진핑 공치사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데 중국의 봉쇄령 할 때 중국은 다른 게 있죠. 미국과는. 금리 인하를 계속적으로 하고 유동성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MLF 인하했어요. 그 다음에 LPR은 동결했습니다.
그리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유동성 공급을 하겠다. 중국 정부에서 발표했어요. 그런데 공급망 대란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급망 대란이 있다 보니까 역시나 우리나라의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 가입하면 철강 같은 종목들 또 디지털 강소기업들에 대한 성장 확대 기대감이 있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강세로 갔어요. 뭐 좋습니다. 철강은 아직까지 분명히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고 실적이 그닥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단기 관점이에요. 과연 이 공급망 대란에 대한 것들이 해결이 됐을 때 철강 종목들이 계속 우상향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러면 전문가가 만약에 이걸 맞추려면 이렇게 가야 되겠죠. 공급망 대란 일으킨 봉쇄령이 언제 해제되느냐? 이거 맞힐 수 있는 사람 나와보십시오. 대한민국에. 없죠. 이거 누가 맞춥니까?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중국의 봉쇄령을 언제 해제해 주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져라고 보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철강 업체들의 실적이라든지 지금 원자재의 가격의 급등에 따른 모멘텀보다는 중국의 봉쇄령 때문에 올라간다고 생각을 더 많이 하는 쪽이에요. 결국은. 실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 여기가 해제될 때는 팔아야죠. 장기 투자 관점은 반대고요. 가치주는 싸게 사서 비싼 지점에서 팔아먹어야지만 승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관점은 반대다. 그리고 이제 여기 뭐 강세 가니까 오늘 조선들도 좀 괜찮았었습니다. 간단히 언급드리면 뭐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조선도 오기는 오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조선은 급하게 가지 마십시오. 조선은 급하게 가지 마세요. 한국카본이나 동성화인텍 뭐 기자재 쪽 다 괜찮거든요. HSNG, 뭐 하이로코리아 다 괜찮은데 급하게 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번에 자동차가 강판 가격 인상했습니다. 자동차는 갑판이고 조선은요 후판이죠. 2년 전에 후판 가격 인상했을 때도 전부 다 영업이익률이 떨어졌는데 지금 후판 가격 협상 중입니다. 이거 올라가면 조선 못 갑니다. 이거 당연한 거고요. 조선의 가장 중요한 거는 후판 가격이에요. 그 다음 수주입니다. 수주가 아무리 많아도 후판 가격을 톤당 10만 원만 올려버리면 영업이익률이 확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가지 마십시오. 급하게 가면 좀 취하고요. 후판 가격이 만약에 인상되거나 또는 인상되지 않았을 때 시장의 흐름, 인상됐다면 인상이 됐을 때 수주가 더 후판 가격의 인상분보다 넘어설 수 있는지 보고 가도 늦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현대중공업은 좀 논외일 것 같긴 한데 현대중공업 말고도 조선 종목들은 많이 있습니다. 수주 잔고가 내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조금 돌아서 가보자. 그리고 오늘 리오프닝입니다. 자, 오늘 이제 실외 마스크 해제 기대감이 내일이에요. 2일. 전 모르겠습니다. 뭐 해제해줄지. 오늘 안철수 이제 인수위원장인가요? 나와서 이야기를 하던데 신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30일 정도 추이를 좀 보겠다. 뭐 뉴스플로에 이런 내용이 좀 있던데 어찌됐건 내일 발표입니다. 저는 뭐 이게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되는 줄 알았는데 아직 풀린 게 아니더라고요. 이 길이 이제 발표인데 뭐 이게 기대감이 좀 묻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마스크 쓰면 화장품 많이 여성분들 바르시죠. 화장품 바르겠지. 뭐 이런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은 계속 돌고 도는 것 같고요. 뭐 여기는 다 노출이 돼가지고 정리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헤매시면 지금 언제적 시기인데 답 안 나오죠. 뭐 면세, 카지노, 백화점, 화장품, 항공, 의류, 여행 뭘 해도 좋아요. 그런데 여기 안에서 순환매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는데 면세 좀 가네? 면세 가볼까? 면세 가니까 화장품 가네? 화장품 가니까 의류도 가네? 이렇게 쫓아다니면 무조건 패배입니다. 하나 정하셔가지고 실적이 좋다는 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단지 이제 내일부터 이제 마스크가 이제 중점이니까 내일 풀어줄지 말지. 마스크 뭐 저도 모르겠습니다. 마스크 풀어주면 색조 화장품 잘 팔리겠죠. 여성분들도 이쁜 얼굴 보여주고 다니셔야 되니까. 단지 오늘 아모레퍼시픽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웃긴 거는 제가 웃을 수밖에 없어요. 화장품은 하향산업이다. 아모레퍼시픽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위까지 매당 순위입니다.
매당신인데 다 적자입니다. 네. 올 적자고요. 적자인데 내용이 이래요. 실적 악화인데 왜 주가가 급등세냐? 가이던스만큼 나쁘지 않았다. 네, 네 맞습니다. 인정하고요. 그러니까 갖다 붙이기 나름인 것 같아요. 가이던스만큼 실적이 좋은 삼성전자는 못 가고 여기는 적자 쓰고 가이던스만큼 나쁘지 않았는데 주가가 가고 있어요. 아모레퍼시픽 오늘 주가 좋았습니다. 저는 그런데 화장품 투자하는 거 늘 방송은 전문가의 주관이 뚜렷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만 시청자분들이 맞든 안 맞든 그거를 듣고 아, 이 전문가는 나랑 의견이 비슷하구나 판단을 하실 수 있죠. 저는 반대입니다. 기술적인 자리 좋거든요. 화장품은 늘 말씀드리지만 하향 산업입니다. 코스맥스, 한국콜마 비난하는 게 아니고 다 마찬가지예요. 단지 모멘텀으로만 접근하십시오. 그러면 화장품에서 가능성이 있는 쪽은 어디냐? 피부, 미용, 의료기기가 접목된 화장품 회사들은 괜찮습니다. 대표적으로 루트로닉, 클래시스, 파마리서치. 정말로 뭐 슈링크, 뭐 리쥬란 다 괜찮습니다. 이쪽은 영업이익률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눌림목 공략이 가능하다. 자, 그리고 이제 일부 테마들 나머지 것들이 있었어요. 뭐 가덕도, 신공항도 있었고. 가덕도 모르겠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이제 의결이 됐는데 가덕도에 땅 가지고 있는 기업들까지 저희가 공부를 해야 되나요? 네,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솔직하게. 뭐 테마는 테마일 뿐이다. 몇 종목 있었습니다. 범한, 경량, 덕신하우징. 오늘 흐름 좋았는데 좀 보실까요? 차트 모습.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궁금해 하시니까 그쪽에 땅 갖고 있답니다. 네. 이게 전부예요. 그 다음에 덕신하우징. 두 종목이죠. 이외에도 많아요. 네. 테마는 만들기 나름입니다. 오늘 많이 올랐죠. 네.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음봉이네요. 네. 이게 이제 말을 해주는 것 같고요. 올랐을 때 치고 빠지는 게 관건이다. 테마는 테마일 뿐. 그 다음에 뭐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뭐 식용유 값 정말 이렇게 이제 말하고 싶죠. 자국 이기주의는 좋은데 적당히 해야죠. 팜유, 원유까지도 수출 금지하겠다. 네, 이런 소식이 있어가지고 이제 식용유 관련 종목들 몇 개 있습니다. 샘표 식품, 뭐 한국맨널티, 신성홀딩스, JC케미칼 이것도 테마입니다. 테마는 테마일 뿐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접근 공략을 이제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자, 오늘 보니까 제가 이제 테마는 테마일 뿐인데 실적표를 나온 거 보면 오늘 삼성전기,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정말로 좋죠. 네. 너무 어닝 서프라이즈 쓰고 있는데 오늘 LG화학은 뭐 상당히 잘 갔고요. 너무나 좋았습니다. 분기 사상 최대 매출이고. 여러분들 테마에 투자하셔서 20, 30%씩 급등락을 맛보시겠습니까? 실적이 좋아서 조금 더디더라도 안정적인 데를 택하겠습니까? 저는 후자를 택하겠습니다. 불안하면 주식은 무조건 필패입니다. 불안한 것보다는 실적 보면서 아, 회사가 정말 실적이 좋구나. 조금은 안정적인데 투자가 맞지 않겠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두 번째입니다. 2분기 지속 성장 여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2분기에도 이만큼 성장할 수 있어? 1분기는 안 좋았는데 2분기에는 더 좋을 수 있느냐? 여기에 조금 포커싱을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수는 5월 FOMC까지 등락 과정 지속 저는 이루어진다 전망하고 있습니다. 단지 5월 4일 이후에 전문가님 조금 반등 가능하겠습니다. 네, 반등 가능할 것 같습니다. 5월 4일 이후부터 5월 말일까지는 다음 FOMC 6월 15일 전까지는 뭐 6월 초부터는 좀 안 좋겠지만 지수가 조금 더 우상향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단지 섹터 순환매가 빠릅니다. 보유 종목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해요. 쫓아가지 마시고 따라가지 마십시오. 남들이 수익 나는 거에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종목이 좀 떨어졌다고 해서 또 슬퍼할 이유도 없습니다. 실적을 믿는다면 실적 발표 보고 나서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 자, 2분기 실적 발표까지 내다보시고 FOMC 열리기 전까지 아 나는 그러면 FOMC 회의 전에 정리해야겠다. 무슨 소리야. FOMC 넘어가고 6월, 7월 고하고 추석 때까지 보겠다. 투자기간 재설정하는 거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답은 어디에 있느냐? 저는 아직도 반도체 IT 그리고 최근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그 다음에 리오프닝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 시장에 단기 답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방송하니까 좋았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는 더 알찬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이었습니다.